주리온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유카 스토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이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카드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트랩 몬스터들인데요. 과거에 비해 패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가진 몬스터들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이 몬스터들이 듀얼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속에 담겨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유카 스토리 페트랩 몬스터 편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유이왕 시절 몬스터 카드라고 한다면 필드 위에 소환되어 효과를 발동하거나 묘지로 보내졌을 때 발동되는 유언기의 효과의 몬스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몬스터들의 특징은 눈에 띄게 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든 트랩형 카드들은 뒷면으로 세트되었다가 상대 턴에 기습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속공 마법이나 함정 카드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들도 결국 필드 위에 내놓고 사용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세트하는 순간 사이클론과 같은 카드에 견제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패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가진 페트랩 몬스터들은 필드 위에서 사용되는 카드들에 비해 제거당할 위험이 적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종류의 효과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패에 있는 카드를 직접 확인해서 버릴 수 있는 카드는 몇 안 되며 그중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압수, 강인한 파수병, 더스트슛은 전부 금지된 상태이고 다른 패 견제 카드들도 무작위로 버리게 하는 등의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페트랩 몬스터를 노려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패의 몬스터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멘탈 드레인이라는 카드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속 함정인 특성상 이 카드가 제거당할 위험도 크지요. 이런 이유로 최근 듀얼 환경에서는 적어도 한두 종류 이상의 페트랩 몬스터들을 메인 덱이나 사이드 덱에 투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사이드 덱을 전부 페트랩 몬스터로 채워놓고 상대방의 덱에 따라 적절한 페트랩 몬스터를 골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 유이왕 시절에 패에서 발동하는 효과의 카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대 몬스터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전투 데미지를 0으로 만드는 크리보, 상대의 묘지에서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디디 크로우 등 과거에도 사용되던 페트랩 몬스터들이 있었지요. 크리보는 당시 키메라 덱과 같은 원턴킬 형식의 덱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디 크로우는 상대방의 묘지 소생 계열 카드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 필드 위 몬스터 효과를 일시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펙트 벨러, 빛속성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할 경우 그 몬스터의 전투력을 보강해주는 어니스트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어니스트의 경우는 빛속성 계열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어니스트의 효과와 비슷한 전투력 보강형 페트랩 몬스터들도 여럿 등장했습니다. 블랙패더, 달그림자의 카르트, 엘리멘틀 히어로 어니스티네오스 등이 대표적이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페트랩 몬스터로는 증식의 쥐, 유령토끼, 부유벚꽃, 하루우라라가 있는데요. 증식의 쥐는 패에서 버리고 효과를 발동한 턴 상대가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유령토끼는 필드의 몬스터 또는 필드에 이미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그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벚꽃은 상대 필드의 몬스터 수가 자신 필드의 몬스터 수보다 많을 때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자신의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를 한 장 선택하여 그 카드와 같은 이름의 카드를 상대방 엑스트라 덱에서 전부 제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우라라는 덱에서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가 발동되었을 때 그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거나 자신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주는 효과의 카드들로, 특히 증식의 쥐는 특수 소환이 많은 현 듀얼 환경에서 상대방의 전개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패를 보충하는 카드로, 하루우라라는 듀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서치, 덤핑, 그리고 덱에서의 전개를 전부 막아버릴 수 있는 카드로 수많은 유저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페트랩 형식의 카드들이 존재하며 아예 페트랩을 테마로 삼은 시리즈도 존재하는데, 사이프레임 시리즈는 페트랩 몬스터들로 이루어진 시리즈로 순수 사이프레임 덱뿐만 아니라 다른 덱에서도 용병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랩 몬스터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플레이를 제지하는 카드들이며, 때문에 내가 쓰면 좋지만 남이 쓰면 멱살을 잡고 싶은 카드들로 사랑과 욕을 함께 먹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뛰어난 범용성을 가진 페트랩 몬스터들은 나 혼자 당할 수 없으니 나도 쓰겠다 라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찾는 카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돼버리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에 필드 위 카드로만 전술을 펼치기에는 견제 수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페트랩 몬스터들의 활약이 중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루 우라라와 같은 범용성을 가진 페트랩 몬스터들이 얼마나 더 등장할지 기대해봅니다. 만약 상대방의 플레이를 저지하는 페트랩 몬스터들이 더 많아진다면 서로 견제만 하면서 답답한 플레이를 유지하는 암 걸리는 듀얼을 보게 될지도 모르. 오늘 유카스토리 시간에는 패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가진 페트랩 몬스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에는 특정 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드 덱에 한두 장 채용하는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범용성을 자랑하는 페트랩 몬스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 메인 덱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 유카스토리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